자, 오늘은 숙임각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일단 그 숙임각 플립앵글하고 TR하고의 연관성은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그쵸? RF 펄스에 의한 종자와의 회전 각도를 숙임각이라고 하는데, 그쵸? 90도일 때 횡자와는 최대, 그쵸? 그 다음에 TR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T1 컨트라스트가 생기죠, 그쵸? T1 웨이티드 이미지가 이걸 TR하고 숙임각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스트 앵글이라고 있는데 책에는 에른스트 앵글인가? 네, 에런. 이게 읽는 사람이 유럽 쪽이냐 아니면 미국 쪽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야. 어스트 앵글 같은 경우에는 TR이 T1보다 작을 때, 그쵸? TR이 T1보다 작을 때 최대 신호를 넣는 플립 앵글. 그러면은 자, 플립 앵글은 이 90도 플립 앵글은 뭐 이렇게 90도 하고 30도는 이렇게 30도만큼 이제 숙여주는 걸 말하죠. 그쵸? 이게 숙임각은. 근데 이 어스트 앵글이 뭐냐면은 이게 시간하고 이 두 개를 적절히 조합을 해야 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자, 이 종자 성분이 RF 펄스에 의해서 이제 횡자 성분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다시 이완되는 시간, 그렇죠? 이완되는데 문제는 RF를 쏠 때 여기에 이제 TR이란 변수가 들어가요. TR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RF 펄스를 맞게 되면은 어때요? 신호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감소하는데 문제는 플립 앵글이 굉장히 낮을 때, 그렇죠? 플립 앵글이 이렇게 낮을 때는 어때요? TR이 짧아질 수 있는 조건이 되죠. 얘가 여기까지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짧아지니까. 그쵸? 그 다음에 플립 앵글이 크면은 TR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TR하고 신호 크기하고 플립 앵글하고는 상관성이 있어 보이죠. 그쵸? 그럼 이제 종자 성분이 이렇게 플립돼서 TR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종자 성분은 어때요? 이렇게 줄어들게 될 거고, 그쵸? 근데 이 시간에 따라서 달라요. 그쵸? 이 시간에 따라서 다시 처음 RF, 두 번째 RF, 세 번째 RF 이렇게 맞게 되면은 이게 계속 줄죠. 주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백그라운드로 뒤로 이제 그전에는 무시됐던 성분들이 서서히 회복하는 애들이 발생해요. 회복하는 애들이. 지금 신호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애들 중에 일부가 회복하는 애들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한정없이 계속 줄진 않아요. 결국은 죽어있던 애들 중에 살아나는 애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럼 RF 펄스 맞으면은 신호 세기가 가령 이만큼 크다. 게임 제로라고 하면은 두 번째 RF 펄스 맞으면 이렇게 줄죠. 세 번째도 줄고 네 번째도 줄고 계속 줄겠죠. 이렇게 주는데 일정 개수 이상의 RF 펄스를 맞게 되면은 이렇게 일정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어진 TR에 대해서 최대 신호가 나오는 플립앵글을 뭐라고 하느냐? 봐봐요. 가령 TR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얘를 다시 그리면은 TR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이게 빨간색은 새로운 RF 세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첫 번째 RF 펄스, 두 번째 RF 펄스, 세 번째 RF 펄스, 네 번째 RF 펄스, 다섯 번째 RF 펄스 이렇게. 이게 그림을 잘못 그렸다. TR이 좁아졌죠, 지금. 시간이 되게 좁아졌죠. 이렇게 쭉 되는데, 그쵸? 이렇게 신호가 확 줄어들어 버려요. TR이 짧아지면은. 근데 이 신호 그러니까 신호가 이제 횡자가 형성되고, 횡자의 크기가 신호의 크기죠. 횡자의 크기가 신호의 크기인데, 얘가 신호가 급격히 줄 수밖에 없는 조건이긴 한데 만약에 RF 플립 앵글을 낮게 두면은 얘네가 회복이 많이 되겠죠. 회복이 많이 되면은 신호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빨리 안 줄죠. 그리고 회복되는 애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컨디션에서 이런 조건에서는 회복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렇죠? TR이 짧아져도. 그러면은 신호가 무조건적으로 막 줄기만 하는 게 아니고 회복되는 애들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하면은 적절한 플립 앵글, 언스트 앵글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신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릴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집에 가서 그려봐요. 이렇게. 회복되는 애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려보면은 이 언스트 앵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옷 전에 혜인이가 설명했던 공 제너럴스랑 데이터 획득이랑 관련 없는 거예요? 데이터 획득? 그거는 뭐지? 관련이 있어. 근데 관련이 있는데 언스트 앵글은 이제 좀 다른 개념으로 이제 최대 신호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T1이 T1 이완 시간 할 때 T1 강조 영상 63%를 맞추는 것처럼 63%로 굳이 맞추진 않아. 대조도 최대치 맞추는 것처럼 이것도 그걸 자, 뭐죠? 우리가 실제로 MR 영상을 얻을 때는 90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90도 RF 펄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실제로는 15도, 30도, 60도 등등 TR 조건에 따라서 이 RF 플립 앵글이 달라져요. TR에 따라서. 굉장히 낮은 값도 많이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낮은 값을 선정할 때는 항상 고려해야 될 게 이 TR을 고려해야 돼요. TR을. 반복 시간이 봐봐요.
이만큼만 숙였다. 여러분들 보기 이만큼만 숙였다. 이러면 돌아온 시간이 짧아지죠. 그러면 TR이 길 필요가 없죠. 짧아지는데 얘가 완전히 돌아올 만큼 짧아지진 않아요. 완전히 돌아올 만큼 짧아지진 않는데, 자, 이게 지금 이게 그림이 좀 RF 펄스 한번 플립 앵글 뭐 알파에 RF 펄스를 한번 맞았어요. 그쵸? 여기 TR이 지나면은 다음 RF 펄스가 들어오죠? 이때 얘가 전부 다 회복이 안 된 상태 한 요 정도까지 회복했다. 그러면은 종자의 크기가 이렇게 준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다시 또 RF 펄스를 이만큼, 각도는 같으니까 이만큼 맞게 되면은 횡장의 크기는 사실 얘는 횡장의 크기가 이게 똑같은 스케일로 돼야 되는데 횡장의 크기가 가령 처음에 2칸이었다가 그쵸? 얘는 그쵸? 처음에 2칸이었다면 두 번째는 2칸보다 살짝 작겠죠. 횡장의 크기는. 그쵸? 얘가 세 번째 보면은 원래 크기가 방금 전 크기가 이만했죠? 얘보다 다시 또 이만큼 준 상태에서 알파만큼 플립되겠죠. 그쵸? 알파만큼 플립돼서 횡장의 크기가 이렇게 2칸보다 좀 작게 점점 줄긴 하죠. 횡장의 크기가. 근데 이게 조직마다 이제 어떤 스핀들은 돌아오는 게 뭐 조건에 따라서 좀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속한 환경에 대해서 빨라질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좀 더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 줄여야 되잖아요. 원래는 할 때마다 충분히 이게 이완되기 전에 RF 펄스를 맞으면은 계속 줄여야 되죠. 그쵸? 계속 줄여야 되는데 이게 계속 줄지 않고 가령 이게 RF 펄스를 몇 개 맞고 나면은 얘네가 이전에 이제 종자 성분으로 사용하지 애초에 여기에서 형성됐던 종자 성분 중에 일부는 건너갔다가 다시 다 못 돌아왔죠. 그쵸? 못 돌아온 애들이 이 중간 과정에서 계속 회복이 된다고요. 회복이 다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충분히 길지 않은 RF 펄스, TR 내에 TR을 갖는 RF 펄스들을 이렇게 쏟아보면은 돌아오는 애랑 그 다음에 다시 줄어드는 애랑 어느 정도 이게 크기가 이제 크기가 좀 맞게 돼요. 그러니까 작아지는 양이랑 그다음 다시 돌아와서 커지는 양이랑 그러면은 얘 크기가 반복적인 RF 펄스가 쭉 가면 신호가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가 돼요. 그렇죠?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90도일 때랑 이때랑 이 앵글 알파가 90도일 때랑 그 다음에 가령 예를 들어서 30도일 때 TR은 유지다 라고 하면은 실제 신호는 어느 게 클 것 같아요? 이 상태가 됐을 때. 그쵸? 30도일 때가 더 커요. 그러면 최대 신호를 얻는 플립앵글, 주어진 TR에 대해서 최대 신호를 얻는 플립앵글은 방금 전 같은 경우에 90도일까요? 30도일까요? 30도가 되죠. 그쵸? 30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30도가 정답은 정확하게 30도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30도가 언스트 앵글이 되는 TR에서는 30도가 정확하게 답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각도를 찾아야 되죠. 그렇죠? 그 각도를 찾아야 돼요. 결국 이제 언스트 앵글은 TR에 대해서 가장 큰 신호를 얻을 수 있는 RF 플립 앵글을 얘기하는 거예요. TR에 대해서, 주어진 TR에 대해서 가장 큰 신호를 얻을 수 있는 RF 플립 앵글을 언스트 앵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령 이 경우에 5도다. 5도의 플립 앵글을 갖는 RF 플러스 쌌다. 그럼 예를 들어 가정하면 예를 들어 이게 다 회복이 됐어요. 100% 다 회복이 됐어요. 그렇죠? 100% 다 회복이 됐으면은 다음 RF 때는 다시 또 똑같은 신호를 내보낼 수가 있겠죠. 똑같은 크게 다 회복이 됐다면은.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얘는 5도만큼의 신호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플립앵글 5도만큼의 신호밖에 안 나오죠. 이 크기가, 그렇죠? 가령 15도 정도로 플립앵글을 딱 줬을 때, 15도 정도 플립앵글을 딱 줬을 때 나오는 신호보다 어느 게 클까? 그건 TR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가령 15도를 줬을 때 신호가 계속 줄긴 하지만은 최종적으로 얻는 신호의 크기는 5도보다 크다. 그쵸? 5도보다 크다. 그럴 때는 15도 쪽이 언스트 앵글에 가까워지는 거죠. 최대 신호를 얻을 수 있는 플립 앵글에 가까워지죠. 그쵸? 좀 헷갈리지? 어? 처음부터 다시. 그치? 어? 수김각이 같은데 왜 행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완이 다 안 되니까. 알파가 더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파가 각이 이렇게 됐으면 가래로 내려오는 게 횡격 아니에요? 그러면 더 줄어들면 알파의 각도도 더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TR하고 반복 시간하고 신호 두 개가, 그러니까 TR은 고정이 돼 있고 신호는 제일 세게 얻어야 되는 조건 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조직 간의 대조도 차이를 크게 할 때, 그거랑 지금 상관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각도 수긴각 조절하고 어? 수긴각하고 반복 시간으로 이제 최대식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떤, 그러니까 수긴각으로 조절하는 거하고 반복 시간으로 조절하는 거하고 영상에서 어떻게 차이가? 그거 두 개는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반복 시간하고 수김각은 따로 떼서 생각하는 게 아니야. 얘네가 서로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결국 결과 영상에서는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영상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봐봐요. 자. 자, 이만한 애가, 그쵸? M0가 이만한데, 그쵸? 가령 이 정도면 한 30도 정도 되죠? 횡자가 크게 이만큼이죠? 그쵸? 자, 그러면은, TR이, 다음 TR 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종자의 크기가 지금 크기가 이만하던 애가 그쵸? 회복이 다 안 됐어. TR이 짧아서 회복이 다 안 되면은 가령 이만큼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서 이만큼 줄어든 애를 갖고 다시 우리가 신호를 만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서 실제 신호의 크기는 이만큼이 되죠. 줄어들었죠. 그쵸? 가령 TR이 길면은 얘가 종자가 회복된 양이 많아질 거고 신호도 크죠. 신호도 커지죠. 근데 문제는 TR이 이렇게 그냥 막 길게 놓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다 회복되도록 그냥 두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가 아니고 자, 지금 30도로 쭉 이제 눕혔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 다음에 TR. 그래서 방금 전에 크기가 이거였는데 다시 이 TR이 지난 상태에서 회복된 애들 다시 줄어들겠죠. 그쵸? 얘 플립앵글 30도 그대로 쏘면은 신호 크기는 요만큼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신호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용한 신호로 보는 것들만 봤을 때 이거고, 자, 회복한 애 이만큼이고, 회복한 애 이만큼이고, 회복하지 않은 애는 가령 얘가 돌아왔을 때 이만큼 남아있죠. 얘네 이성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음 신호를 위해서 신호를 못 내게 만들어 버리죠. 근데 얘네들도 지금 횡자 상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도 다시 돌아온다고. 얘네들도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종자가 이 시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종자의 크기는 이만큼이죠. 그쵸? 근데 얘네들은 숨어 있다고요. 숨어 있어. 얘네들도 결국은 이완을 해요. 얘네들도 결국 이완을 해요. 이완을 하면은 이 신호가 반복적으로 쭉 가다 보면은 이 신호가 이완돼서 이완되면 종자와에 보태지죠. 나중에는 종자에 보태지죠. 그래서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정한 크기의 형태로 쭉 다음 RF 펄스 맞을 때마다 이렇게 일정한 크기로 유지될 수 있어요. 이게 스테이트예요. 항정 상태. 그렇죠? 근데 이 크기가 이 플립앵글에 따라서 달라져요. 몇 도의 플립앵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회복된 양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숨어있던 혼자 성분 있잖아요. 저거는 그러면 그 숨어있을 때 RF 펄스 계속 맞잖아요. 그럼 그때는 지장 안 받나요?
그때는 지장 안 받는 걸로 생각하는 게 나아. 좀 그림을 좀 지저분하게 복잡하게 그리면은 이거까지 안 그리려고 그랬는데. 자, 자기장 안에 피사체를 넣게 되면은 Z방향의 스핀들이 이렇게 정렬하게 된다 그랬죠. 근데 반듯하게 다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스핀들이 정렬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네 다 합친 게 M0잖아요. 그쵸? 얘네가 90도 펄스를 딱 맞는다. 얘 같은 경우에 지금 90도인데 이렇게 그려놨어요. 얘가 이렇게 누워요. 그럼 얘네가 세차 운동을 하죠. 이 상태에서 세차 운동을 하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돌고 얘네들은 이렇게 돌고 얘네들은 이렇게 돌고 위치에 따라서 지금 그 그리기가 좀 까다로워서 그런데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얘는 위에 있던 애는 자기 위치대로 돌고 그다음 여기 아래에 있던 애들은 이 위치대로 돈단 말이에요. 세차 운동을 하면서 서서히 회복이 돼요. 그러면은 얘네가 세차 운동을 하면서 회복이 되면은 이렇게 돌아서 종자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종자화 쪽으로 가요. 근데 이렇게 도는 와중에 얘네들은 위치가 위상을 보면은 처음에 이 상태였다가 이상 다 모여 있는 게 이 상태죠. 그쵸? 이쪽을 바라보고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이 서서히 이렇게 흐트러지죠. 이게 T2 이완이죠. 그쵸?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게 돌아가는데 봐봐요. 얘는 돌아가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죠. 얘는 돌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쵸? 결국은 이제 이게 서서히 돌아오는 양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령 이쪽에 있는 애 중에서도 다시 또 T1 이완 시간이 짧은 애, 긴 애 이렇게 다 존재하죠. 그렇죠? 짧은 애는 후딱 돌아와 있을 거고 긴 애는 천천히 가고 있을 거고 그렇죠? 결국 이완 현상은 계속 일어나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신호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신호를 얻었으면은 강제적으로 무슨 짓을 하냐면은 얘네 계속 돌긴 도는데 돌아가는 속도를 강제적으로 확 흐트러 버리는 게 위상이 이렇게 다 분산되게 해서 흐트려놔요. 그러니까 형측자 성분은 강제로 흐트러뜨릴 수가 있어요. 강제로. 자기장 이용해서 흐트러뜨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흐트러뜨려 놓으면 어떻게 되죠? 얘네들은 계속 흐트러진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계속 이완이 되겠죠. 그쵸? 뱅글뱅글 돌면서 계속 이완이 돼요. 이완이 되는데 얘네 이완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신호를 딱 얻은 다음에 얘 흐트러뜨려 버리죠. 흐트러뜨려 버린 다음에 이 중에 일부가 돌아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걸 다시 이용해서 그냥 이미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이제 우리가 주어진 형태로 그냥 처음에 M0만큼 처음 RF 펄스 쏠 때 크기랑 얘랑 TR 3TR 4TR 이렇게 RF 펄스 쏠 때마다 이게 계속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된 애들이 일부씩 계속 받쳐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때요? 일정한 신호 크기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플립앵글을 얘기하면은 가령 얘가 30도다. 그쵸? 30도의 RF 펄스로 이 조건으로 쭉 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 신호가 스테디 항정 상태까지 간다 라고 했을 때 가령 얘는 어때요? 얘는 플립앵글이 30도보다 어때요? 크죠? 그죠? 얘는 지금 주어진 TR에 대해서 그려놓은 거죠. 주어진 TR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령 이제 5도다. 여기서 5도다. 5도인 경우 어떻게 돼?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 5도일 때는 종자와 크기는 작지만은 종자와 크기는 굉장히 크겠죠. 5도일 때 종자와 크기는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종자와 크기는 굉장히 커요. 근데 문제는 횡자와 쪽에서 보면은 어때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이만큼 있는데 요만큼 쓰는 거 요만큼. 그쵸? 이게 다 회복된다고 신호를 크게 내는 게 아니죠. 그쵸? 종자와는 이만큼 있는데 5도만큼 쓰면 이만큼 쓰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다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횡자와 그러니까 신호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플립앵글에 따라서 실제로 나오는 신호가 플립앵글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그 중에서 제일 큰 플립앵글이 여기서 말하는 언스트 앵글이라는 용어예요. 우리 쉬었다 하자.